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아마 2, 3년 정도 전에 제2의 한국쉘 석유를 발견한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약간은 뭐 이렇게 다른 한국셀석유라는 회사의 이름을 들어서 분야는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량한 회사를 발견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블로그를 글을 올렸었고 다른 분들한테 조금 너무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이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좀 제가 좀 제목을 좀 약간 요새 말로 말하는 어그로성으로 좀 끌어서 그러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잠깐만 블로그에 아마 하루 정도만 글을 공개하고 이제 글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투자를 2, 3년 전에 투자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회사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고 한 몇 달 전에 한번 좀 평일 선물이라는 글로 잠깐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제가 투자했던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한 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도 좀 나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다기보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확신은 없는데,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금도 그래도 제 본 계좌의 비중에서는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이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블로그나 유튜브 이웃분들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또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이걸 사시라 마시라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종목을 분석하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솔직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면 솔직히 이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방문하시는 이웃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이 회사가 이렇게 해서 좋다 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이게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좀 다른 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좀 아마 지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20분? 20분에서 30분? 20분에서 30분도 솔직히 긴데,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한번 드리는 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게 주식조화나 연금술사의 투자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긴 영상으로 찍을 거거든요. 긴 영상으로 찍으면서 그 영상에서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나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건설업과 관련해서 왜 제약주나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유한양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EPS나 BPS나 퍼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솔직히 간략하게 설명하려면 EPS는 한 해 버는 돈이고 주당 순이익, PER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거든요. 근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진짜 거의 A4 용지로 세네 페이지가 나올 만큼 길게 풀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영상은 EPS를 설명하면은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풀어서 그렇게 영상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좀 저를 좋아하시거나
저의 투자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다음 영상도 한번 꼭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 종목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하는 건 어떤 논리적 흐름에 의해서 저는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번 영상은 좀 짧게,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아무튼 짧게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론만 딱딱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런 회사에 대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이제 바이오나 제약 뭐 솔직히 뭐 이건 뭐 구분이 뭐 많이 뭐 시장에서는 많이 하는데 뭐 저는 별 크게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오나 제약 이런 제약 산업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큰 우리나라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팝이나 뭐 이제 제조업의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많이 끝나가고 바이오나 제약 뭐 금융 은행, 은행은 아니죠.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5G,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 제약인데, 이 바이오 제약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솔직히 팩트 중심의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 바이오 제약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좀 분석을 한다고 해서 분석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분석을 한다고 해서 분석이 뭐 투자를 한다 만다를 결정지을 만큼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어느 회사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바이오 제약은 그런 면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걸 말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하려는 것의 중심인데요. 왜 이것은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뭐 이제 중심인데요. 이거는 말하기 시작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제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거죠. 투자를 진행을 한 게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뭐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유는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HLB, 신라젠, 뭐 한미약품, 뭐가 있죠 또? 뭐 많죠. 헬릭스미스, 뭐 바이오레드 메드라고 옛날에 했었던 헬릭스미스나 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넥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유한양행을 택한 이유는 뭐 대웅제약, 보령제약도 있죠. 그리고 저도 보령제약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이나 보령제약 같은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저는 바이오나 제약주들은 신약을 만드는 회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회사들이 근데 신약을 만든다는 것이 보니까 정말 너무 리스크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고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시고 임상 결과 데이터 값을 뭐 읽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교수님들도 만나시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도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뭐 찾아봤는데 제가 느낀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이게 시험의 점수가 중요한 게 있고 시험의 당락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험 커트라인이 80점입니다. 시험 커트라인이 80점인데 50점을 맞다가 6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60점을 맞다가 7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70점을 맞다가 80점을 맞았어요. 이런 게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점수만이 올라도 이런 가치가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은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A, B, C 세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본인이 분석할 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30%고요. 얘가 40%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70%였다고 합시다. 저희가 보기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제약이라는 분야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임상을 얘가 오히려 성공을 하고 얘는 실패하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성공과 실패만 의미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그간의 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별로 의미가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뭐 보통 뭐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되게 너무 열악하고 이거 한번 실패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BC 이런 회사들도 임상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이나 신약회사들 보면은 임상 한번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생각한 게 어차피 이런 것들이 이런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어차피 뭐 확률이 아무리 높다고 막 이렇게 해도 공부하고 뭐 기술적으로 막 분석해서 좋은 것 같다고 해도 그냥 실패하면 끝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이 더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성공 확률이 높았던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임상을 실패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디벨로핑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요새 많은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 봤을 때 그거 임상 지금 개발하는 신약 한 개, 두 개가 실패하면 과연 그걸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많은 신생 제약회사들이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는 힘들다고 보고 과연 그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본업이 튼튼한 회사, 본업이 튼튼하고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근데 신약을 개발하기 시작한 회사, 저는 이런 회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고요. 성공 확률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들보다 원래 왜냐면 뭐 배부르면은 좀 더 다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BC가 작은 회사라고 하면은 뭐 더 회사의 사활이 달렸으니까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거랑은 뭐 제 돈 투자하는 거랑은 그 사람 간절한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뭐 유한양행이나 보령제약 또는 또 그 밖에 좀 더 큰 제약사들이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더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사람 몸에 투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사람 몸에 투약해서 그런 반응들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더 잘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제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공부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제 제 지식 수준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글을 찾아다니면서 막 보고 뭐 지식은 많이 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봐서 그 남의 말이나 블로그나 이런 거 어차피 다 뭐 남의 말 듣고 뭐 하는 건데 뭐 요새 뭐 보면은 뭐 임상 데이터도 뭐 요즘 최근에 보면은 뭐 임상 데이터가 이렇게 조작은 아니지만 희석됐느니 뭐 그런 경우도 많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거를 막 되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과정이나 그런 데 있어서 엄청나게 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저는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퇴학을 실험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그런 변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회사들을 봤을 때 이런 튼튼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됐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정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한국셀석유 제2의 한국셀석유라고 하는데 뭐 한국셀석유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유한양행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